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도 논술형 평가 전문가라는 주제로 선생님들하고 같이 평가에 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도 중요하지만 평가를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업의 방법이나 방향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논술형 평가를 논술형답게 제작하고 시행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는 과연 논술형 평가가 왜 필요한가 요걸 좀 같이 정립해 보고요. 그 다음에 논술형 평가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주안점을 두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밝혀보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논술형 문항을 제작하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2023에 논술형 평가는 제한형 논술과 확장형 논술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실시하자고 지침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논술형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채점 기준을 어떻게 명확하게 세우고 채점 기준의 진술은 어때야 되는가를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형 평가 왜 실시해야 될까요? 우리 선생님들도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식의 시대는 같잖아요.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해내는 평가를 논술형 평가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왜 실시하냐 했을 때 노트북 속에, 컴퓨터 속에 수많은 세상의 지식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얼만큼 담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사고력을 평가한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분석적 이해력이나 혹은 비판적 사고력, 또 그 창의적 문제 해결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학생들의 삶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논술형인가 이렇게 누군가 묻는다면 오른쪽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역량을 길러주자고 하는 역량중심 교육, 또 단편적 사고가 아니라 복합적 사고가 필요한 그 미래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인데 복합적 능력을 측정하기 위함, 논술형 평가는 더불어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탐구하고 또 능동적으로 학습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평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 성장에 필요한 역량을 성장 중심으로 바꿔줌으로써 학생들은 이 평가를 통해서 삶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간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토론학습이나 토의학습 등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 역량 같은 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논술형 평가를 실시하는 데 주안점을 무엇으로 둬야 될까요? 저는 항상 어디 가서든지 우리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논술형은 중학교는 40% 이상, 고등학생들은 35% 이상인데 아직도 우리는 논술형이 논술형답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술형을 논술형답게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안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향에 있어서의 첫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역량을 함량하는 평가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그동안의 평가는 줄 세우기 혹은 결과 중심의 평가를 했었는데 이제는 평가를 바탕으로 그것을 다시 학습 요소로 가져와서 아이들이 한 뼘이라도 성장하는 그 성장의 파트는 역시 미래 역량인 이런 의미에서 논술형 평가의 주안점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업은 바꾸지 않으면서 도지침이 논술형 평가를 몇 % 이상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수업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논술형 평가를 보고 이것은 수업과 연계되지 않는 평가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수업 디자인을 할 때 1차 시부터 4차 시까지 디자인을 해놓고 각 차시마다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이 성취 기준은 평가 요소를 뭘로 잡고 그 다음에 이것을 논술형으로 가져갈 부분은 어디고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선택형 평가가 그렇듯이 논술형 평가도 성취 기준에 근거한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사역과는 사역계답게, 국어과는 국어과답게, 영어과는 영어과답게 각 과목에서 시행해야 될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그것을 근거로 하여 평가 문항을 제작해야 합니다. 더불어 논술형 평가를 제작하고 시행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수행 수준, 그러니까 채점 기준이라고도 하는데 수행평가로 실시했을 때는 수행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이 수행 수준을 진술하는 데 있어서의 신뢰도나 공정성이나 이런 평가에서 꼭 필요한 요소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교육청은 중학교는 40% 이상, 고등학교는 35% 이상, 물론 체육예술교과, 전문교과 2는 20% 이상을 논술형으로 반영한다는 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최근에 도교육청은 2023년도 경기도 논술형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수많은 토론과 토의 끝에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논술형 평가는 제한형 논술과 확장형 논술 이 두 개로 정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제한형 논술은 주로 지필평가 속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생들이 반응으로 보여야 될 그런 문장이 답이 한 문장 이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문항 출제하는 것을 제한형 논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의 덩어리라고 하는 한 문단 이상의 답을 학생들이 표현해야 되는 문항으로 출제할 경우에는 확장형 논술이라고 서로 구분되겠습니다. 더불어 수업과 평가를 연계하는 논술형 평가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필고사를 낼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수학습을 디자인할 때도 그렇고 이 순서 단계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성취기준 분석을 하고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교수학습하고 평가를 연계해가지고 피드백하고 마지막 세특에 기록하는 이런 흐름은 논술형 평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더불어 여러 선생님들께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논술형 평가도 발문이나 그 다음에 문항 구조가 우리가 선택형을 낼 때 다양한 문항 구조를 쓰잖아요. 근데 논술형 평가도 문항 구조가 너무 단순해서 좀 복잡하고 보다 더 생각을 깊이 해서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문항 구조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1학년 국어의 경우 발문과 조건을 문항 구조로 사용했을 경우에 논술형 출제로 이런 문항 유형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서 발문과 조건과 자료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논술형 평가 문항을 제작할 때는 왼쪽과 같은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넣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발문의 자료에 보기의 조건까지 넣어가지고 문항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논술형 평가는 수업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라 수업과 연계한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과 연계한 논술형 평가를 설계할 때는 물론 우리들이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학생들을 지식만 측정하느냐, 기능만 측정하느냐, 태도만 측정하느냐 그러지 않고 지식과 기능과 태도를 포괄적으로 설정해가지고 우리 수행평가 속에서 논술형 평가 혹은 독립적인 논술형 평가를 출제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실생활과 관련된 교육이 매우 중요시 되는데요. 다른 평가도 약간 의미가 있지만 논술형 평가는 학생들이 삶에서 꼭 필요한 능력, 역량 이런 거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평가 설계를 할 때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합니다.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취 기준에 근거한 평가. 아무리 평가 문항이 좋아도 내 과목의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 요소를 추출하고 문항이나 채점 기준표를 구안해서 더불어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출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논술형 평가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 느끼세요, 선생님? 저는 문항 출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문항 구조도 쓸 수 있는데 민원이 혹시 제기가 되면 출제자인 제가 되게 곤란해질까 봐 채점 기준, 다시 말하면 수행 수준이라고 하는 거에 진술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논술형 평가를 논술형 평가답게 하려면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이 수행 수준 진술인 것 같아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것은 우리 교사는 전문가잖아요. 평가 전문가. 그래서 전문가로서 내 과목의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수행 수준이 명확하고 그다음에 어떤 논리적 평가, 논술 평가에 맞는 그런 평가 요소 수행 수준을 개발하는데 같이 이제 전학공 시간 같은 데를 포함해서 같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수행평가나 논술형 평가도 지필고사에 나온 선택형 못지않게끔 신뢰도나 공정성 이걸 잃어버리면 아무리 평가 문항이 좋아도 평가의 어떤 기능을 상실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논술형 평가를 제작하는 원리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앞에 있는 부분을 조금 세분화시켰는데 이거는 그 도교육청의 학생 이해 자료에 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에 논술형을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한 200여 명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어떤 단계라든지 논술형 평가 활동 그 어떤 흐름 이런 것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성취 기준 및 평가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중학교 2학년 영어입니다. 평가 영역이 묘사학이다. 그리고 교육과정 성취 기준은 9004-01이다. 여기에 따른 평가 기준이다. 사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건 선생님이 굳이 개발하지 않더라도 국가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논술형 평가하고 관련 있는 성취 기준하고 평가 기준을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평가 요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의 전문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소는 우리 공부한 것처럼 동사로 나타내되 문장 형태는 명사형으로, 그러니까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묘사하기, 활용하기. 홍길동이라는 학생이 동물의 특징을 묘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홍길동은 글의 내용에 맞게 핵심 표현을 활용할 수 있는가? 홍길동은 적절한 어휘와 정확한 어법 형식을 활용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평가 요소인 거죠. 그리고 평가 방법이 성취 기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다는 게 화면에 보이고요. 이제 문항을 구성할 때 아까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발문보다는 간접 발문, 직접 발문, 또 자료를 제시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조건을 달거나 그렇게 문항을 구성할 때는 다양한 문항 구성 요소를 사용하면 훨씬 더 논술형답게 문항이 제작될 수 있더라고요. 경기도 교육청이 타 교육청은 서답형이라고 하는데 굳이 논술형 평가라고 끝까지 명칭을 고수하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교육이 언제까지 아이들에게 단답형 쓰고 오지선다형 풀게 할 것인가, 요즘 같은 그 시대에. 그래서 미래의 아이들이 살아갈 삶에서의 필요한 교육, 그것을 평가하고 연관봤을 때 자기 생각 하나쯤은, 자기 주장쯤은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을 길러내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논술형 평가라는 명칭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논술형을 어디까지로 논술형으로 볼 것인가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형 논술, 확장형 논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교과서에서 뭔가를 학생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문항을 출제하셨을 때 선택형으로 낼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생각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학생들의 자기 주장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건 되게 논리적인데 이런 답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논술형을 이렇게 제한형 논술로 낼 수 있는 거죠. 주로 제한형 논술은 지필고사에서 애들이 한 문장 이상으로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이 붙여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확장형 논술은 한 문단 이상의 답을 요구한다고 하잖아요. 국어 선생님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한 문단은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뒷받침 문장들이 있습니다. 근거든 이유든. 그래서 한 학생이 자기 생각을 펼치는데 단순히 A는 B다 그거에 끝나지 않고 왜 A는 B인가를 근거나 이유를 들어서 뒷받침하게 쓸 수 있게끔 응답의 자유도도 허용하고 그다음에 논리적 글쓰기가 보다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끔 하는 답, 이것을 우리는 확장형 논술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좀 거북하지만 동료들하고 전학공 시간 같은데 내 과목의 성취 기준을 놓고 우리 제한형 한번 만들어 볼까? 확장형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하다가도 나중에 불이 붙으면 상당히 논술형다운 문제가 만들어져서 성취감도 있고요. 정말 학생들한테 이런 문항을 내봐가지고 답안지를 받아봤을 때 학생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고 뭔가 역량을 키워주고 있는 교육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런 뿌듯함도 듭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요거는 이제 확장형 논술에서 왼쪽에 보면 우리는 단순히 논술형을 낼 때 항상 작성하시오, 쓰시오 이렇게 그냥 단순한 동사를 던져주는데 아이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학생은 이것을 읽고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하고 마지막 서술어를 반응 지시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맨 왼쪽에 보면 요약하시오, 분류하시오, 구분하시오, 비교 대조하시오, 분석하시오. 왼쪽에 나열된 이 지시 동사들은 우리가 학생들에게 논술형 평가 문항을 낼 때 반응 지시어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반응 지시어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가가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단순히 뭐뭐에 대해서 쓰시오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해석하시오, 분류하고 그 기준을 쓰시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예시처럼 이렇게 다양한 반응 지시어를 사용해야 훨씬 논술형다운 문항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발문 조건 아까 보여드린 거 다시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는데요. 이 선생님께서는 발문에 간접 발문하고 직접 발문을 포함해서 이렇게 나열해 놓고 조건을 두셨어요. 그죠? 이 문항은 발문과 조건이 합해진 그런 문항입니다. 그죠? 발문과 조건. 그 다음에 발문과 조건과 자료는 선생님이 출제를 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춰가지고 이것은 자료를 밑에서 제시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단순히 발문하고 뭐뭐 쓰시오 그런 논술형 문항에서 탈피하여 논술형 문항의 구성 요소인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해서 문항을 논술형답게 만들자고 하는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발문, 자료, 보기, 조건 이런 순서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문항은 간접 발문, 자료, 직접 발문 이렇게 제시된 것도 있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 논술형 문항 낼 수 있습니다. 한데 가장 어려운 거. 더불어 제도권 교육화에서 그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 내신 때문에 엄청나게 예민하잖아요. 요즘에는 학생들이 선택형뿐만 아니라 수행평가 채점도 선생님들한테 왜 내 점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하고 건의하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논술형일 경우에는 더 빈도가 잦은데요. 그때 교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채점 기준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그 명확한 진술에 따라서 채점을 하면 학생들이 와서 이의 제기를 하더라도 제가 충분히 설명해가지고 납득을 하고 가더라고요. 자, 그거를 아마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하는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화면입니다. 보시면 수행 수준이라고 하는 채점 기준을 진술할 때는 첫 번째, 동일 문항에는 동일한 평가 적도를 적용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1번 문항에서 어떤 역량을 변별하려고 했는데 그 역량이 10점은 A 역량인데 뭐 8점은 B 역량이고 이렇게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은 문항에는 같은 평가 족도를 적용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진술 키워드고요. 두 번째는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하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굳이 선택형이 있는데 우리가 논술형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을 좀 평가해보자 그랬을 때 난 논리력을 평가하고 싶다. 창의력을 평가하고 싶다. 사고력을 평가하고 싶다. 문제 해결력. 이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채점 기준이나 수행 수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도 우리가 조금 힘써야 될 것은 수행 평가에서 논술형 평가 문항을 출제를 하셨는데 그거 문항이 아니라 애가 수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채점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논술형 평가는 수행 수준이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제가 그 등급별 혹은 성취도별 반응의 개수 있죠. 뭐 5개를 만족하면 몇 점, 그 다음에 완성도, 뭐뭐를 완성했는가, 완성하지 못했는가. 그 다음에 뭐 도달 비율이 90%인가 80%인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논술형 문항하고 관련된 변별 요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정답의 기록 개수 이런 것을 가지고 변별하지 말고 논술형 관련 항목을 가지고 변별을 해야 정확한 논술형 평가의 평가 척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채점 기준표는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과 약간 대동소이해서 여기만 이제 정리를 할게요. 흔히 채점을 하는데 총체적 누브릭이라고 하는 총체적 채점 기준이 있죠. 분석적 채점 기준, 분석적 누브릭이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채점하기 쉬운 건 왼쪽 총체적이에요. 채점하기 어려운 건 분석적이에요. 근데 이 논술형 평가만큼은 총체적으로 할 경우에 아까 앞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형 평가 항목 요소하고 관계없이 수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평가하기가 쉬워져요. 그걸 좀 지양하고 분석적 누브릭을 사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분석적 누브릭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뭐를 분석하기, 뭐뭐를 제시하기 두 개의 평가 요소를 놓고 4점 만점, 6점 만점 이렇게 해가지고 분석하기보다는 제시하기가 비중이 나는 더 높다고 생각해. 그래서 6점을 줬잖아요. 그래서 수행 수준을 모두 제시했다, 구체적이지 않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런 식으로 동일 항목의 동일 평가의 수행 수준은 준거가 똑같이 변별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화면을 보면은 이제 그것이 이렇게 수행 수준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짧은 시간이지만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을 위한 평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내 과목에서도 분명히 내 과목 성격에 맞는 논술형 평가 문항 제작이 가능하고 논술형은 생각이나 주장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기술하는 논술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논술형을 논술형답게 내는데 당장 안 되더라도 동료하고 같이 평가 문항 제작 회의도 해보면서 우리 공교육 교사로서 평가 전문성을 모아가도록 합시다. 선생님 감사합니다.